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가짜 이름, 가짜 학력, 가짜 직업, 가짜 가족. 그녀의 삶 전부가 조작이었다. 결혼, 출산, 그리고 함께한 모든 시간조차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계획된 가짜의 서사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그녀가 숨긴 마지막 진실 하나. 그 진실 앞에서 의뢰인은 무너졌다. 그 어떤 배신보다, 그 어떤 거짓보다 더 깊고 아픈 의문이 남았다. 그 아이는 정말 그의 딸이 맞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것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진짜 그녀였죠. 그녀는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과거조차도. 진실이라 믿은 사랑, 완벽하다 여긴 결혼, 그리고 따뜻함이라 착각한 가족이라는 배경까지 모두가 허상이었습니다. 탐정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마주해왔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라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파멸을 불러왔는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인생이란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예외는 언제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평일 오후, 비가 오락가락하는 흐린 날씨 속 내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피로와 불안, 그리고 미묘한 죄책감이 뒤섞인 그 눈동자. 강우진, 38. 국내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말끔한 정장과 어울리지 않는 구겨진 마음을 들고 내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결코 가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가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단순함과는 거리가 먼 복잡한 퍼즐 조각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3년 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아린, 당시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라 소개받은 그녀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품격 있는 말투에 따뜻한 미소, 경제력도 사회적 위치도 흠잡을 데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우진 씨의 마음을 단번에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처음 그녀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았을 때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아버님은 신문을 넘기며 조용히 웃으셨고 어머님은 제게 수저를 건네며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집안의 따뜻함이 제 어린 시절에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어릴 적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아버지와 형제 없이 자라며 늘 외로움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가정이란 늘 남의 이야기처럼 멀고도 낯선 풍경이었죠. 그렇기에 서아린 씨의 따뜻한 미소와 평범한 가족의 분위기는 그의 삶에 있어 첫 번째 희망이자 마지막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몇 개월 후엔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라는 말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둘이 나란히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일요일엔 장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하린 씨는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남편의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진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여성분을 만나셨네요. 두 분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 3년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웃는 하린 씨의 모습은 그 어떤 광고 속 장면보다도 더 완벽했고 더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 속에서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우진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을 했습니다. 밤 9시경 비 오는 날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전등이 꺼진 거실, 조용한 주방, 딸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불을 켜자 식탁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흘러내린 잉크, 흐트러진 글씨. 미안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위치 추적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당황했지만 처음엔 어디 급한 일이 있나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기의 분유도 떨어졌고 병원 예약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보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게 그날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곧 추가 조사를 위해 사설 탐정 2명을 투입했습니다. 한 명은 그녀의 주변 인물 탐문, 다른 한 명은 CCTV 분석 전담.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네 엄마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중 한 사람이 말하길, 며칠 전이었나 은행 근처에서 할인 씨 본 것 같았어요.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녀가 나타난 장소는 놀랍게도 JNB 은행 본점. 할인 씨는 과거 은행원이었다고 알려졌지만 3년 전 퇴직했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장을 다시 방문한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그녀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 명단에는 서할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층 대출 상담 창구 앞에서 나는 아직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에서 본 인물.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였다고 소개되었던 남자. 오태연. 나는 곧바로 접근했습니다. 혹시 안진실 씨 가족이신가요? 네, 진실이요. 그는 잠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곧 침착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혹시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나요? 그의 대답은 짧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업무적으로 몇 번 만났을 뿐이에요. 고객이었습니다. 고객이라고? 나는 다시 은행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마주했습니다. 창구 옆 명찰.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안진실은 분명 아내의 이름 중 하나로 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할인이 아니라 안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은행원도 아니었거나 혹은 지금도 은행원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시 태연 씨를 찾아가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3년 전 결혼식에서 봤죠. 그때 친구라고 소개됐잖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녀가 당신의 고객이라는 건 언제부터죠?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 뭔가는 그녀의 정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대출 상담을 가장해 오태연 씨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출 좀 받으려 하는데요. 최근에 누가 이 은행 통해 집 담보 대출 받았다 하길래요. 안 뭐더라. 안진실? 그분이요. 그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네 진실 씨요. 최근에야 고객이 되셨고요. 특별한 거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은행 기록에는 그녀 명의로 2억 8천만 원의 대출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3개월 내에 담보로 잡은 주택과 차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거대한 금융거래를 숨기고 있었고 오태연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쯤에서 서할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뒀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중생활을 하는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우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할인 씨가 다녔다고 한 대학 직장 전부 증빙 서류나 졸업장 보신 적 있나요? 우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처음부터. 그 순간 나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한 여성이 2개의 신분을 갖고 3개의 가족을 속였던 사건. 그때도 남편은 똑같이 말했죠. 처음부터 그냥 믿었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리고 그 어상의 틈 속에서 거짓은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추적이 아닌 폭로의 시간이었습니다. 흥결이 크겠네요. 이게 이제 시작인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뢰인의 얼굴엔 두려움과 혼란이 동시에 어른거렸다. 은행 대출 기록을 꺼내 보여줬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숨을 내쉬는 소리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은행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의 아내 윤세진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려 있었다. 내 직감이 경고했다. 이건 단순한 재정 문제 이상이었다. 그녀의 인생 전부가 조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가족관계 하나하나가 수상했다. 가장 먼저 수상했던 건 그녀가 말한 친언니의 존재였다. 결혼식 때 등장했던 그 언니를 찾아가 보니 예상대로였다. 아, 내전 배우입니다. 소개받고 그날 하루만 역할 맡은 거예요. 그녀는 민망한 듯 웃으며 설명했다. 가짜 가족을 대행하는 서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속인 건 단지 남편뿐만이 아니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본인의 시부모까지. 이 정도면 사기극이다. 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연락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여성의 이름이 과거에도 한 차례 이용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도 가족 대행을 요청했고 이유는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의 만남이었다. 나는 그 남자, 즉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담담히 말문을 열었다. 그녀와는 3년 전쯤 헤어졌어요. 그때는 안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죠. 외항사 승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라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미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집을 알아보던 중 그녀의 대학 졸업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실제로는 대학에 다닌 적이 없었고 대학 캠퍼스를 오가며 유학생처럼 행동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더 놀라운 건 그 대학에서 그녀를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녀의 실제 이름은 안진실.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윤세진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터졌다. 세탁기, 냉장고, 식탁 전부 임대 계약이 끝났다고요? 한 명의 가전제품 점검원이 전한 말이었다. 그가 말하길 그 집의 가전제품과 가구 대부분은 단기 렌탈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계약자 명의는 전부 안진실이었다. 즉, 그녀가 자랑하던 신혼집의 따뜻함은 단지 빌린 장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의뢰인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내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문서를 꺼냈다. 그녀는 이미 1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담보로 세운 차량과 소액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가족카드는 한도까지 긁혀 있었고 통장에서는 계속해서 현금 인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걸 나 몰래?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간의 비밀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인생 조작극이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딜까? 그녀가 이렇게까지 숨기고 싶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나는 다시 서류를 정리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이중생활이 아니다. 그녀는 아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결혼 전부터 철저히 짜여진 인생 시나리오, 가짜 가족, 가짜 학력, 가짜 직업, 심지어 이름마저 가짜였다. 윤세진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놓치기 쉬운 한 문장을 곱씹었다. 그녀는 나와 헤어진 후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게 지금 남편이라는 분이겠죠. 즉, 그 짧은 공백기 동안 그녀는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한 것이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직업, 새로운 가족 설정. 그녀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사랑이란 단지 신분 상승의 도구였을까? 나는 다시 의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 말없이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갓 돌이 지난 딸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아내가 쓴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하린이는 당신을 닮아서 다행이에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제 딸이 맞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탄생을 축복이라 믿었던 남자의 얼굴에 피로와 절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를 권하기엔 너무 잔인하겠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철저히 모든 걸 조작해왔다면 아이조차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벨이 울렸다. 택배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연 순간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윤세진 씨 댁 맞나요? 누구신데요? 저 가전제품 계약 확인하러 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부 반납일이 지나서요. 그의 말에 나는 또 하나의 조각을 맞췄다. 그녀가 자랑하던 가전제품, 신혼집의 품격을 말하던 그 자신감 전부 렌탈이었다. 그녀는 가짜의 무게로 진짜를 덮으려 했다. 그녀의 삶은 가짜를 기반으로 세운 성체였고 지금 그 성체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는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거짓을 쌓았을까?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었다면 훨씬 더 쉽게 끝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완벽한 딸,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가며 살아왔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을 원했던 걸까? 아니면 진심을 흉내내는 삶이 더 쉬웠던 걸까?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해졌다. 그녀의 흔적을 따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로 가야 했다. 그리고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진짜 얼굴, 그리고 진짜 이유. 왜 그녀는 이토록 철저히 완벽한 인생을 주력해야만 했는가? 자기 명의로 된 거라 막을 방법도 없고 명의를 너무 많이 넘겼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했고 이제는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중고 거래 앱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여기요. 이거 제 아내 맞죠? 사진 속 낡은 소파를 팔겠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여자. 그 웃음은 익숙했고 배경은 낯설었다. 그곳은 부산의 한 원룸이었다. 우린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하필이면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녀는 낡은 패딩을 입고 우리를 맞이했다. 오빠, 왜 여길?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사랑, 분노, 실망, 그 모든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왜였어? 왜 우리한테 모두에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오빠가 진실을 알았다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잖아. 당연하지.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 누가? 그래서 그랬어. 그녀는 말을 끊고 울먹였다. 나도 몰랐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녀의 눈물은 진심 같았지만 그 순간조차도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진심을 연기했으니까. 그래서 집을 팔고 차를 담보로 잡고 가전제품을 다 빌린 거야? 그건 너랑 하린이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한 거야. 나 혼자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하는 일이 피해가 아니라고? 그녀는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봤다. 죄책감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하린이는 내 딸 맞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의뢰인의 다리는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지은아, 오빠가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못했어.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나는 천천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100% 거짓말은 없다. 진실과 거짓은 늘 섞여 있다고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니까 성인 거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렇게 의뢰인은 아내가 딱 하나 남긴 진실을 안고 긴 이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씁쓸히 끝났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그러나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 모든 주변 사람을 철저히 속였고, 그로 인해 무너진 것은 단지 한 가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고 치열했습니다. 법정에선 그녀가 한 모든 행위가 고의적이며 반복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녀의 진술 대부분이 신빙성을 상실하면서 결국 친권은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며 새 출발을 한다고요? 그는 분노에 휩싸여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데이팅 앱에 등록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죠. 진실을 드러내는 건 복수와는 달라요. 이건 책임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가짜 인생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그녀가 나가는 모임마다 찾아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의사라고 소개한 자리에서는 이혼 판결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거짓을 한 장의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이걸 멈출 수 없어. 그는 아이가 언젠가 엄마에 대해 궁금해할 때 적어도 진짜 진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을 쓰든 결국엔 드러날 거라고 믿으면서 그는 마지막에 내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엔 낙원이 없다는 걸 그녀도 알게 되겠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란 참 묘한 것이다. 때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때론 증거 하나에 견고해진다. 이 사건이 끝난 후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한 여자의 거짓 인생,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상처들. 우리가 믿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인간은 때로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을 포장한 채 거짓을 진실처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거짓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 진실이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문을 두드린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를 더 믿게 되었다. 진실은 늘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지만 절대 늦지 않는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